안녕하세요. 저는 비랩코리아 이사를 맡고 있고 유엔글로벌 컴팩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정한 근로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저는 두 번째 기업의 공정한 임금 관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의 공정한 임금 관행에 대해서는 비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임금 이력이랄지 또 근로자들이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 또 복지 혜택, 더 나아가서 임금 범위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사실 기업이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내용을 산출하는지 공유하는지, 또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들로 하여금 사실 공시를 하게 하는, 실행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업이 평가하고 있는지, 또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의 대상으로 공정한 임금 관행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랩에서는 기업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비랩에서 기업 지속 가능성 생태계를 확장하고 또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면서 인증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고 특별히 노동권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많은 조치들, 또 규범화를 해왔던 그런 흐름 안에서 사실 오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요.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국도 이제 선진국 그룹 안에 들어갔고 또 다국적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유엔에서는 여러 합의들을 통해서 사실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특별히 여기 마지막으로 보시는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이라는 기준을 2011년에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전 세계 기업의 인권, 노동권에 관련된 국제 프레임워크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최근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ESG뿐만 아니라 인권, 노동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서 삼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사실 기업이 예전에는 수익만 잘 올리고 돈을 잘 벌면 된다 이런 개념에서 사실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법적으로 혹은 또 기업의 평판이나 또 공급망 이슈, 또 노동 이슈, 투자자 요구, 또 그런 부분들이 재무 리스크로 다 연계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계속 높여야지만 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기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 안에서도 특별히 환경사회의 지배구조라는 ESG라는 이슈 안에서도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여러 국가들에서 사실 인권 이슈나 또 성평등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규제화하는 흐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션에서도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업들에게 실제적으로 사실 규제가 되기도 하고 많은 기업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흐름 안에서 사실 우리 기업들도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오늘 이번 세션에서 제가 공정한 임금 관련해서 글로벌에서는 주요하게 어떤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보장하고 만들어갈까? 이건 사실 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는 이슈들은 당연히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일 임금을 보장할 것인가. 또한 또 성별 임금 격차라는 어떤 그런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데 유엔의 그 분석에 따르면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대로 간다면 250년이 걸릴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리 깊은 성차별적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업에서 그 격차를 줄일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임금 투명성 부분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정보 공개를 하게 만든다는 것과 또 생활임금이란 개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아닌 더 양질의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최저임금 이상의 어떤 임금을 보장하는 그런 생활임금이란 개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공정한 임금, 공정한 근로와 관련돼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사실 유엔과 또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개념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또 굉장히 안전하고 또 공정한 그런 과정에서 존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엔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2015년에 채택했습니다. 2030년까지 목표를 수립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히 SDG 8번 목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라는 개념은 실업률을 줄이고 불안정 고용을 감소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일자리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 그리고 어떠한 차별적 요소 없이 여성, 청년, 장애인 모든 이런 전 세계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그 그룹들이 그런 양질의 일자리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이라던가 또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이런 개념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안에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유엔 회원국이기도 하고 ILO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엔의 가치를 또 ILO에서 또 비준한 여러 그 협약들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그런 의무도 지니고 있고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저희도 국제사회 안에 중요한 사실은 국가로서 또 회원국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충실히 지금 달성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또 강의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뭐 꼭 같은 직무라고 해서 동일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가치 판단 요소들이 있습니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규정하는 그게 뭐 기술 전문성이랄지 책임 범위나 수준이나 또 어떤 정도의 노력을 기울고 어느 정도 책임과 위험을 감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동일한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임금을 차별 없이 지급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판례 등에 대해서 또 우리 조선희 변호사님께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실 거라서 저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에서 성별 임금 격차라든지 또 임금에 대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제도적인 변화이자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뭐 사실 오랜 시간 여성들의 어떤 정치 경제 참여도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이 참정권이 생긴 지 100년 남짓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80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여성이 인구가 절반인데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참여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과소대표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보면 저희가 OECD나 세계경제포럼이나 또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지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요. 모든 항목에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사실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도 제일 거의 꼴찌고 성격차 직수도 저희가 140개국 정도에서 거의 100위권 남짓하고 있고요. 또 유리천장 지수라고 해서 뭐 경제 파트, 정치 파트의 여성 참여도 수준은 10년간 지금 거의 꼴찌를 하다가 작년에 한 등급 올라가서 튀르키예를 제치고 28위에 올라갔는데요. 이런 모든 사실은 지수들이 워낙 조금 낮은 수준이고 그런 부분들로 보아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들의 이제 교육도라든지 건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인데 급여 비율, 성별 임금 격차죠. 그런 부분들이 남자들이 100만 원을 받으면 여자들은 7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30% 정도 격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사회라든지 경영진에서의 여성 비율들도 사실 10%, 15%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한국도 사실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 EU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 그룹이고 뭐 참정권이나 정치 참여 이런 부분이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섰지만 이런 그 성평등을 향한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불과 2년도 안 됐죠. EU에서 사실은 그 성평등 지침이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 기업의 상장사의 사회이사들이 과소대표되어 있는
과소대표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꼭 여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성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조직은 남성이 과소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과소대표되는 성의 비율을 40%, 이 사회 전체의 33%까지 달성하는 의무를 만듭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여러 기업들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노력에 대한 공시, 해결을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슈들의 어떤 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들을 이제 지금 제정해서 나가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본시장에 좀 변화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사들 경우 이사회 내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이제 의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한국도 여러 가지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그 여성 뭐 정치 참여라든지 경제 참여에서 특별히 의사결정 파트에서 여성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뭐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시아들, 여기 지금 보시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뭐 유럽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여성 대표성을 높여가는 그런 동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임금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EU나 이런 국가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미국 각각의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법제화를 해가는 그런 추세고요. 국내 이번 정부에서도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라는 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해서 성별 격차를 줄이고, 지금 공공부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확대해서 임금 공시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생활임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생활임금이란 개념이 사실 저희 유엔글로벌 컴팩트도 그렇고 비랩도 그렇고 이 기업 지속가능성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조직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이 우리가 뭐 품위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또 인간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런 정도의 어떤 임금 수준을 계속 보장해주고 보장받는 것이죠. 그 안에는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항목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경제 상황이나 물가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여기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보시면 우리가 소위 개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가 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은 격차가 거의 없는 걸로 사실 나타나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조적인 사실 저희가 차별이라든지 불평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금액의 차이로 보면 임금격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사실 차별이나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한국 자체의 이슈도 있지만 한국도 여전히 이제 다국적 기업으로서 개도국에서도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망에서의 어떤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계속 보장해주는 그런 임금 불평등을 어떤 구조를 깨트리고 계속 안정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직원들이 사실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갈 것이냐. 뭐 지금 한국이 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그 개도국,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도 좋지 않고 최근에 AI나 로봇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일자리 보장 자체도 많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생활임금 논의와 함께 여러 가지 사실 노동시장 변화가 많은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업이 유지하고 계속 이제 평판 리스크나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니즈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공공부문에서 지자체들 중심으로 생활임금을 도입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보시는 표에서 10,000원인데 올해 300원 더 올라서 1,300원 정도 됐는데요.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도입을 해서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뭐 경기도나 뭐 이런 데서 뉴스도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민간 쪽으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던가 뭐 이런 방향으로 민간 부분의 생활임금 도입에 대해서도 국내적으로 지금 조금씩 더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글로벌 컴팩트도 그렇고요. 이런 그 기업들로 하여금 생활임금 목표를 설정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SDG 달성 목표에 맞춰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이나 소속 전체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줄 수 있도록 계속 공동계획을 수립하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생활임금을 계속 평가해서 그 소속 근로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거를 공시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를 계속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뭐 그 글로벌의 그 리빙 웨이지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생활임금 산출 방법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부분들을 구성 요소로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 비랩에서도 이런 단체들의 어떤 국제적인 그 지표를 통해서 생활임금을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생활임금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실 과정이 필요하고요. 급여 시스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계속 모으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사실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계속 국제사회에서 기업들이 어떤 부분들을 해야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급망 혹은 자사에서 그 고용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임금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공정한 임금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특별히 뭐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이케아나 이런 말스 같은 기업도 미국의 이제 소비재 기업인데요. 뭐 코코아 농가의 생활소득,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특별히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 그 공급망에서 이제 구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공급망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또 거기에 소속돼 있는 또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 체계를 보장받고 또 이런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다 연계해서 사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 비랩에서는 사실 비코업 그 인증의 그 항목들을 보시면 인권 요소라든지 조직 문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정한 근로나 생활임금, 공정한 임금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하고 다 연계해서 한번 또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사실은 저희가 공정한 근로, 사실 근로자들은 임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임금을 보장받고 그런 관행들을 계속 기업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공정한 보상 체계를 수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한 보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기업들이 많은 그 내용들, 뭐 직무랄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평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직무 평가 기준을 수립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실제로 그거를 계속 기록하고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어떤 차별적인 요인은 없는지, 우리가 임금 테이블 설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고요. 이건 제가 지금 간략하게 넣었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그 보상 체계 수립에 대한 논의도 점점 더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저희가 오늘 공정한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뭐 성별 임금 격차 이슈도 그렇고 기업이 어떤 그 조직의 그 문화를 구축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과 굉장히 그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뭐 채용부터 승진부터 임금부터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일하는지, 왜 빨리 퇴사하는지,
어떤 조직은 정말 다양성, 형평성을 잘 보장받고 또 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제도뿐만 아니라 또 문화를 구축하고 이건 상당히 또 리더십의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많은 사실 구성원들이 생각이 변하고 또 마인드셋을 바꿔가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또 ERG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건설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조직 문화, 또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 또 의견들을 많이 내는 그런 이제 플랫폼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조직 제도랄지 또 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함께 갈 때에 우리가 이런 그 공정한 근로 환경을 또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연계나 관심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비랩에서 공정한 근로 관련해서 중요한 화두를 많이 살펴봤고요. 다음 이어지는 또 세션에서는 더 구체적인 국내법과 또 판례 등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